챕터 10입니다. 2차 함수 포물선 얘기가 나오죠. 네, 여기 파트 진행을 해볼게요. 세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x축과 만난다. 만난다라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는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경우냐면 접하는 경우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전부 다 만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접한다라는 것은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되겠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이 둘을 취합한 결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지. 우리가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프상에서의 도형에서의 교점이라는 것은 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정식의 뭐랑 똑같냐면 실근과 정확히 얘기하면 교점의 x좌표는 당연히 실근과 같다. 그러니까 따라서 어떤 결론까지 도달을 하냐면 교점의 개수와 실근의 개수는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저 1번 문제를 방정식의 관점에서 보면 저 1번 문제는 정확히 도형의 관점에서, 즉 기하학적 관점에서 말을 했을 때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고 저 1번의 얘기를 방정식의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산술적 개념으로 봤을 때 저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세 포물선이 모두 실근을 갖는다. 세 포물선이 아니라 그 세 방정식이 모두 뭘 갖는다? 실근을.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도 내용은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따져주게 되면 첫 번째 거 판별식 해주시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거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a제곱 더하기 24a 마이너스 16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요 내용에 있는 것들만 요것만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얘를 풀어주시게 되면 양면 4로 나눠주시게 되면 얘가 a제곱은 4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범위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a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양면 4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가 지금 3이 됩니다. 따라서 a에 a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게 되겠고요. 그다음 이 친구 지금 보시게 되면 4a 제곱은 그러면 마이너스 4a 제곱 이게 사라지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8a 얘까지 하면은 16a가 되겠습니다. 16a 상수가 4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가 잡혀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 양면 마이너스 4로 나눠주시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부동의 방향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 범위를 취합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각각을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a가 마이너스 2, 지금 마이너스 3도 등장을 했고 마이너스 2도 등장을 했고 그 다음 0도 등장했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는 상황이네요. 초록색깔의 경우를 표시를 해보면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의 경우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파란 색깔의 경우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전부 겹치는 영역이죠. 그 부분은 여기라고 볼까? 따라서 A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럴 때 세포물선 모두 X축과 만난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세 포물선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적어도 하나만 만난다는 얘기는 두 개가 만날 수도 있고 셋 다 그럴 수도 있고 그 두 개가 하필이면 너너일 수도 있고 그 두 개가 하필이면 너너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죠. 그럼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를 빼주면 되겠지. 전부 다 안 만나는 경우, 안 만나는 경우를 전체의 경우에서 빼주면 돼요. 전체의 경우에서 전부 다 안 만나는 경우를 빼주고 전부 다 안 만나는 경우를 제외한, 즉 전부 다 안 만나는 경우에 대한 범위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안 만나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냐면 작아야 되겠죠. 전부 다 0보다 작아요. 전부 셋 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판별식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은 2번을 한번 보게 되면 그대로 한번 여기서 뭐 더 이상 계산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범위가 바뀌겠죠. 얘가 0보다 작다로 바뀌면 이 범위가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될 테고요. 얘가 0보다 작다로 바뀌면 이 범위가 바뀌겠죠.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바뀌겠죠. 이 범위가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0보다 작으면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커지니까 이때 a는 1보다 작거나 같고 a는 1보다 여긴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가 없어야 되겠죠. a는 1보다 작거나 a가 3보다 커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은 요 경우와 요 경우와 요 경우에 겹치는 부분을 구할 거야. 그럼 그 부분을 다시 구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 등장했고요. 마이너스 2도 여전히 있고요. 그 다음 0, 1, 2, 3이 있는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보다 작아야 하고요. 3보다는 커야 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3개가 다 겹치는 구간이 있거든요. 3개가 전부 겹치는 구간. 거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셋 다 겹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전부 다 안 만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란 얘기야. 전부 다 안 만나는 경우가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전부 다 안 만나. 그럼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나야 되니까 이 경우만 제외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만 아니면 되지. 전체에서 여기만 아니면 되지. 그럼 여기만 아닌 게 뭐냐면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이곳이 파란색이 아닌 영역이죠. 파란색 영역에 속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전 몰랐던 걸 알고 있었네요. 그죠? 셋 다 겹치는 곳이 여기가 아니죠. 셋 다 겹치는 곳이 파란색이 아니죠. 여기가 아니라 셋 다 겹치는 곳은 지금 여기죠.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곳이 모두 다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곳이니까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곳과 이곳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10-2번인데요. fx,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fx는 1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하겠대. 그러면은 1의 두근, 1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fx라는 그래프와 1이라는 그래프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fx는 1이라는 식은 y는 fx, y는 1. 요렇게 요 두 도형이 뭐 되어진 상태냐면 연립되어진 상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연립됐다는 걸 거꾸로 추론할 수 있어야 되고 얘를 보고 이 상태인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전부 다 상호간에 이 왔다 갔다가 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교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음 이런 얘기야. 일단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일단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해. 요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가장 중요해요. 이 문제 풀이에서 이 부분이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을 이렇게 도형의 관점에서 이렇게 그려낼 수 있다라는 것. 이 연립된 상황을 통해서 이런 식의 그림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fx는 1의 두근이에요. 그러면 fx는 1의 두근이니까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했을 때 fx-1은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얘는 여기서 이제 그렇게 그닥 필요하지가 않을 것 같고, 여기에서 알파 베타가 두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f 알파도 1이 나오고 f 베타도 1이 나와. 어떤 fx라는 식이. 그럼 그 fx라는 식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fx는 x 마이너스 알파, 즉 여기에서 f 알파 마이너스 1도 0이고 f 베타 마이너스 1도 0이 되어지니까 얘는 f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있었을 때, 다시 아까랑 겹쳤죠? 이때 알파 베타를 대입해서 성립하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줄 때 fx라는 것이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에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야, 이거 지금 헷갈리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볼게. 그냥 알파를 집어넣어도 1이 나오고 베타를 집어넣어도 1이 나오는 게 fx였다면 fx,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뺀 거야. fx라는 식을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fx라는 식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알파를 집어넣어도 1이 나오고 베타를 집어넣어도 1이 나오게 될 테니까 요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문제 푸는 건 차치하고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자, 이거 빼고 fx의 두 근을 우리는 알 수 있어. fx, x축과의 교점의, 즉 교점의 x좌표가 그 방정식의 근이니까 fx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얘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또한 동시에 fx는 이런 식이라고 또 볼 수 있고,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결론은 똑같아야 되는데 f-1이 0이 나와야 되고 f3도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겠지. 맞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얘기야. 자, 이제 이게 가장 우리가 문제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자, 첫 번째. 이건 문제 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푸는 건 심지어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문제는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보를 얻어나가는 연습을 하겠다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서도 똑같아요. 얘를 지금 봤는데 얘의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 될 테고.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정보 정도는 우리가 취합할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면 fx는 0의 두 근을 우리가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한다면 결국 fx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라는 얘기라는 거야. 맞죠? 됐나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예요. 자, 이렇게 fx라는 식은 다시 여기서 추론되어지기를 이런 식의 추론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 근데 결국 여기다가 최고차 한계수를 모르니까 k라고 줄래요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는 방정식 풀려면 양변 뭐로 나누고 시작하니까 k로 나누고 시작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다 k를 주냐 안 주냐는 크게 의미가 없어.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fx를 구해주세요라고 문제에서 언급을 했어. 만약에. 그러면 얘가 되게 중요하겠지. 얘가 2인 것과 얘가 3인 것은 식 자체가 다르니까. fx를 구해달라는 입장이었다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방정식 예의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단이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요 상황에 대한 얘기예요. f의 x 플러스 2. 자, 이것도 어찌 보면 이만큼이나 중요한 얘기야. 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fx 플러스 2에 대하여 자, 얘는 어떻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냐면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만 해.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야. 왜? 평행이동이라는 것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했을 때 우리는 x 대신 x 플러스 2를 넣기로 약속이 되어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x 대신에 x 자리에 x가 있어야 할 자리에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들어와 있으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x축의 방향에 평행이동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즉 여기가 1이 될 테고 두 칸씩 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요 그래프가 f의 x 플러스 2의 그래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럼 두 근을 구할 수가 두 분이 바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럼 마이너스 3과 1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냈어요. 맞습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취합한 정보가 4개야. 문제에서 물어본 것도 우리가 두 가지를 물어보긴 했지만 여기 4가지 정보를 우리가 취합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뭐 다 비슷비슷한 얘기기는 해요. 우리가 뭐 전혀 다른 4가지 정보를 얻었다라기보다는 다 비슷비슷한 걸 하는데 선생님이 1번 문제는 지금 답을 안 냈고요. 지금 두 번째 건 답을 내버렸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1번은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하지만 2번은 반드시 이렇게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만 접근을 해야 돼. 저 멘션은, 저 표현은, 저 워딩 자체는 이렇게만 해석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다시 여지가 생기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선생님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fx가 어떤 k의 x 플러스 1에 x-3이라고 이 그림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fx 플러스 2는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들어간 거니까 x 플러스 3에 x-1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fx 플러스 2는 0이라는 것은 fx 플러스 2가 얘가 되니까 얘가 0이라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양변 k로 날리고성 시작하게 되면 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3과 1이 나오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합은 마이너스 2가 되지 않을까요, 선생? 이렇게 선생님한테 다시 반문할 수도 있어. 이런 접근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거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답을 낸 이유가 유일무이하게 그 방법밖에 없다고. 답은 맞겠지만요. 풀이가 전반적으로 다 틀렸어. 왜? 아니 풀이가 실제로 틀린 건 아니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해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도. 근데 여기서 수학은 하나의 언어잖아. 언어. 똑같은 거거든요. 언어.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거야.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배우는 거여서 수학 문제도 다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있는 거라고. 여기서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풀이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만 한 거야. 얘는. 풀어서 답 내는데 급급했던 그냥 그건 거고 얘는 언어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한 거고 심지어 그렇죠? 답 나오는 방식조차 다르죠. 그죠? 맞나요? 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저거를 중요하다라고 표시를 한 거야. 다시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1번은 풀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1번은 뭐 저런 식의 이제 도입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해서 푸는 건 간단하다 했잖아. 왜 푸는 게 왜 간단하냐면 얘가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이라고 잡아놨을 때 이게 fx야. 이렇게 잡아놓게 되면 여기에서 fx는 1이잖아. 그럼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은 0의 두근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 되어지니까 이때 두분의 합은 얼마가 되어진다? 2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야. 맞지?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명백히 이 풀이는 뭐였다? 틀렸습니다. 완전 틀린 풀이에요. 답은 맞을 거예요. 하지만 완전하게 틀린 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도입 중에서 뭐를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라는 건데 2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어.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접근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야. 여기까진 좋았어요. 오, 이건 괜찮았어요. 나름 나이스한 접근이었어. 근데 뒷부분이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틀렸단 말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선생님이 기본을 한번 잡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학적으로 가장 수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내용 중 한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정삼각형이 있으면은 각도 표시하고 변 길이 같은 거 표시해라. 이등변삼각형 양변 같은 거 표시하고 밑각이 같은 걸 표시해라. 점이 주어지면은 x좌표를 가정해라. 뭐해라. 점 좌표를 표현할 때는 수선에 발을 내려서 표현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많은 내용들, 그러한 기초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 사실 기초 내용에 대한 거 한번 정리는 나중에 한번 하긴 하겠지만 한 번 더 하긴 하겠지만 정말 기초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래프를 관찰할 때는 모든 함수에 다 적용되는 거야. 그래프를 관찰할 때는 또는 도형을 관찰할 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주어진 그 그림의 특성부터 파악해라. 이거야.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이거야. 이게 가장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모든 문제풀이에 그래프를 대하는 모든 그래프 및 도형을 대하는 기본 자세, 아니 가장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가장 첫 번째.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되어야 돼요. 제일 스텝이요. 완전. 뭐부터 판단할 거? 특성부터 파악하는 거. 내가 지금 방금 드렸던 얘기도 일맥상통하거든요. 정삼각형이 주어졌을 때는 표시할 것. 특성을 파악하면 그것에 대한 표시도 필요해. 특성이 파악되면 그것에 대한 표시도 필요해. 파악이 된다 하면 반드시 뭐 해라? 표시해라. 부끄러운 일 아니야. 표시하는 게. 그래서 반드시 뭐 할 것? 표시를 해야 하는 특징에 대해. 그러면 그래프를 관찰할 때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 뭐 함수마다 다 다르겠죠, 이거는. 그 특징과 특성은 그래프마다 다 다르겠지. 근데 지금처럼 포물선이야, 아니지? 직선이야 이런 게 있었다 치자. 직선. 그러니까 선생님 직선 볼 때 항상 뭐 봐라? 항상 기울기 먼저 봐라. 기울기는 뭐분의 뭐일 것이다. 가로분의 세로일 것이다. 이렇게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직선이 뜨면 가장 그것부터 관찰하는 거야. 어떤 섹션을 땄을 때 그 구간에서의 특정 구간에서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비를 통해서 우린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가, 또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문제풀이에 해설지에서는 잘 하지 않는 그런 문제풀이의 가장 기본이 될 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포물선은 뭐가 있을까? 당연히 대칭선. 뗄래야 뗄 수 없는 진짜 정말 너무 중요한 대칭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왜 중요한지 그냥 선생님이 우기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 대칭성은요, 단지 대칭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아요. 대칭이 이루어지는 그 기준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 기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게. 자, 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 그 대칭을 이루게끔 하는 기준선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이거야. 대칭을 이루게끔 하는 기준선이 존재한다? 그게 이제 여기 포물선에서는 하필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한 거냐면 축이라 부르기로 한 거지. 이거야. 맞죠? 그럼 저 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증가와 우리 함수의 증가가 감소로 바뀌고 또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어 나가는 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가 된다라는 거야.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고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그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 포인트 이거는 이제 뭐 미분까지 배우고 나면 그때야 이제 아 이게 선생님이 무슨 말하는지 알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자 그럼 우리 장황한 얘기 다 빼고 진짜 그냥 원초적으로 접근해보자. 저게 정말 기초잖아. 지금 한 게 어려운 응용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떠한 기초를 한 거예요. 진짜 기초 중에 센 기초를 한 거야. 자, 10-2번. 대할 거야. 문제에 대한 해석 아까 좋았어요. 다 좋았다 이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걸 그렸단 말이지. 표시를 했어. 내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나머지는 산술적으로 풀어낸 거고 1이 여기 있어. 그렸어. 그리고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자, 지금 이 그림 잘 기억하시고요. 처음에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러고선 중요해 이러고선 넘어갔어요.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오늘 수업은 많이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를 똑바로 하는 거야. 자, 여기 보면 근데 아까 여기서는 정말 우리가 누락시킨 게 딱 하나 있다 그랬지? 그게 뭐야? 대칭을 안 봤단 말이야. 그럼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이거야. 선행됐어야 하는 것이 이게 먼저 선행됐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그리고 안 그리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표시를 하냐 안 하냐가. 그럼 여긴 대칭이니까 양쪽이 대칭이지. 그럼 여기 얼마야?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쓱 1을 그었죠. 단지 색깔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이 알파와 베타는 1을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마이너스 1과 3이 그려야 했던 것처럼. 맞죠? 그러면 얘가 알파 베타의 중점이라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과 3의 중점이었잖아. 얘가 알파 베타의 중점이죠. 그럼 둘이 더한 걸 반 쪼갠 게 얘란 얘기지.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야? 2지. 이렇게 답이 나왔어야 되는 거야. 아까처럼 이상한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둘이 더한다면 반 쪼개면 1인 거니까 둘이 더하면 당연히 몇이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자 이제 마음껏 응용이 돼. fx는 174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한다? 그럼 아까처럼 못 풀걸요 이거? 근데 여기에 누가 지나가더라도 174가 지나가더라도 너와 너의 중점은 누구야? 너니까 두근의 합이 역시나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이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기본 문제 10-3번인데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와 y는 mx 마이너스 9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도형에 대한 얘기지. 그러면 두 도형에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교점의 존재 여부와 개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 개수라고 그게. 얘네 둘을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 개수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 m 더하기 4의 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었을 때 교점이 없다라는 것은 실근이 없다. 근이 없다. 즉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즉 판별식 써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m제곱 플러스 8m 마이너스 20입니다. 자, 교점이 없으려면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고 교점이 한 개이려면 얘가 0과 같아야 되겠고 교점이 두 개이려면 얘가 0보다 커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같아야 되겠고 이 경우는 커져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1번이 되겠고 2번이 되고 3번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값만 구해주면 되죠. 이때의 m값은 마이너스 10도는 2가 되겠고 이때의 m값은 마이너스 10보다는 작고 아니죠. m값이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때의 m값이 마이너스 10보다는 작거나 m값이 2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두 포물선에 공통으로 접하는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통 접선 방정식이 있다라고 치자. 기울기가 뭐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y는 그것을 내가 mx 플러스 n 이렇게 놨을 때 이제 공통 접선이야. 그러면 얘랑 얘랑 접하고 얘랑 얘랑도 접하니까 두 도형에 만나는 상태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연립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x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m에 x 더하기 8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연립해 놓은 다음에 이때의 판별식도 0이어야 하고 이때의 판별식도 0이어야 한다. 왜? 접하는 상태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관계식이 나와요. m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4n이 0이 돼야 되겠고요. 그때 m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32가 0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4n을 정리해보면 결국은 4n은 마이너스 m제곱이 됩니다. 그럼 4n 대신에 마이너스 m제곱을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m제곱 사라지고요. 8m 마이너스 16은 0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m값은 2가 되겠죠. 그럼 m이 2니까 n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공통접선의 방정식은 y는 2x-1입니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겠어요. 자, 기본문제 10-5번인데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오늘 하는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 안 중요한 내용은 진짜 하나도 없지만 오늘 내용 중 원탑이네요. 진짜 원탑이에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꼽는 원탑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뭐 더 차후에 이제 우리가 그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을 해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에 그때까지 내용을 다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생각의 과정, 문제풀이의 과정, 빌드업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 볼게요. 자,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a의 실근의 개수. 자, 연립된 상태라는 걸 인지해야 돼. 그러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와 y는 a 얘의 교점의 개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지금 자,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야.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야. 이건 못 풀어. 심지어 선생님 풀 줄 몰라요. 네, 못 푸는 걸로 하자, 우리. 그냥, 선생님 빡대가린 것보다 그래요. 그냥. 선생님은 빡대가리구나. 그래서 저거 못 푸는구나. 바보네. 괜찮아요. 네. 자, 이거랑 이거랑은 지금 우리 문항의 표현이 같아요. 자,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 근데 이거는 기초야, 말 그대로. 뭐 이거는 그냥 저기 동네 바보도 아는 그냥 기초야.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자,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이 진행이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걸? 여기부터가 중요해. 여기부터 내 생각이니까, 내 주관이니까. 얘의 실근의 개수는 실근 개수와 같은 표현일 거야. 이것도 똑같은 표현일 거야. 그러면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와 똑같은 표현일 거야. 맞죠? 맞니? 네, 요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도달한 결론은 이거야. 딱 보자마자 선생님은 도달하는 결론이 여기까지 딱 한 번에 들어오는 결론에 된다라는 거고, 이거를 본인들도 분명히 이렇게 돼야 한다라는 거야. 얘의 교점의 개수를 보는 거야. 얘와 얘의 교점 개수. 그래.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볼 수 있지.
자,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스르륵, 스르륵. 마이너스 1, 1. 식 전체에 절대값 되어 있을 때는 위로 올린다. 이렇게 에이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양심이 있어야지. 축을 그리고 0을 잡아주고 0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이거야. 맞지?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절대값이 되어졌으니까 올라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여기는 그냥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와 여기만 인정되는 즉 파란 색깔 포인트만 인정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어질 거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 그래프. 자, 이게 좌변에 있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기를. 그렇죠? 이 부분을 그린 거예요. 자, 이제 우변에 있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a 플러스 1이라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즉, 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y는 a 플러스 y는 몇이라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a 플러스 1이 이런 식의 그림일 거예요. 자, 교점 개수가 바뀔걸요? a 플러스 1이 이럴 때는 교점이 2개. 이럴 땐 3개, 4개, 0개 없어. 이렇게 바뀌겠지. 맞죠? 그럼 a 플러스 1이 1일 때가 3개야. 1보다 커지면 2개야. 1보다 작아지면 4개야. 0일 때 2개야. 0보다 커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문항의 표현을 추가해 볼게요. 저 문항의 표현을 추가할 거야. 교점의 개수를 A에 따라 바뀌잖아. 그지? A가 얼마에 따라 교점 개수가 바뀌죠? 교점의 개수를 FA라 할 때 FA라는 함수 FA의 그래프를 그려줘. 이렇게 얘기했다 치자. 교점의 개수를 FA라 했을 때 FA를 그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 자, fx는 x의 값에 따라 바뀌는 함수니까 fx. 얘는 a 값에 따라 바뀌는 함수니까 fa인 거야. 즉 a에 대한 함수인 거지. 즉 a 값의 변화에 따라서 교점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을 해볼 텐데 아까 얘기했잖아. a 플러스 1이 얼마였을 때? 1이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였냐면 3개였던 거야. 3. 그럼 fa는 3이야. 자, fa라는 함수는 a가 저럴 때 3이야. 즉 a가 몇일 때? 0일 때죠. 이거는 a가 0일 때 3이야. 다시 a 플러스 1이 1보다 커지면 교점 개수가 2가 되는 거야. 2. 그죠? fa는 2잖아. fa는 3이잖아. 그리고 a가 a 플러스 1이 1보다 작아지고 0보다 커지게 되면 그때는 교점 개수가 4개가 되니까 FA가 4야. 교점의 개수가 FA니까 FA가 4가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즉 여기서 다시 이항해주면 A가 0보다 클 때 이거는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을 때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A 플러스 1이 0일 때 즉 A가 마이너스 1일 때죠.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2개였다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 교점의 개수가 없어지는 거야. 즉 FA가 몇이 되는 거냐면 0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해. 이 그림을. 그려보면 어렵잖아요. 자, 똑같이 그냥 그리면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1, 0, 1, 1도 등장 안 했네. 일단 여기까지만 등장을 한 그림이거든. 0 이렇게. 그러면 0보다 클 때는 2래. 2 이렇게 된 거래. 0일 때는 3이래. 이런 2 이렇게 된 거래. 0일 땐 3이래. 딱 그때는 3이었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이렇게 됐대. 4였대. 마이너스 1일 땐 막상 2였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0이었대. 0 이렇게 됐대. 이렇게 되면 FA의 그림이 그려진 거야. 이걸 우리는 FA라는 함수를 그래프로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상수함수의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기본 10-6번인데 근의 분리 내용 똑같아요. 양수, 음수한 거랑 같은 내용이야. 그대로 그림 그리면 되거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럼 두 근이 있어. 두 근이 있어. 두 근이 있는데 그게 1보다 크대. 그럼 1이 여기 있겠지. 오케이. 근데 두 근이 같은 두 근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너무 크다. 아예. 자, 이렇게 되면 이게 1번의 상황인데 그럼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 왜냐하면 두 근이 확실하게 분리가 돼 있다라는 증거가 없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내용 똑같은 거야.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x에다 1 대입하면 양수 나와야 되고 두 분의 합 곱은 볼 필요 없어요. 뭐 합은 양수, 뭐 곱은 뭐 곱도 양수 이렇게 될 텐데 그건 하나만 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죠. 두 번째 거 그림 그려보죠.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에이 이거 똑같은 내용하고 있네.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아. 두 근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서로 같은 두 근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1보다 작을 수도 있거든. 역시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x는 1 대입했을 때 음수 나와야 돼. 양수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 똑같아. 맞죠? 근데 여기서는 또 뭐 합 곱을 해도 똑같죠. 곱은 양수여야 되고 뭐 합은 음수가 돼야 된다. 뭐 이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맞죠? 자, 3번 여가 내용 똑같고요. 3번도 똑같아요. 3번 부호 다른 얘기 했었잖아. 그거랑 같은 얘기거든요.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다. 그럼 그 그림을 그대로 그리면 돼.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은 지난 내용이 얼마나 숙지가 되어 있는가 여기서 나오겠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이 여기 있는 거야.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이에 있는 거야. 어쨌든 여기 두 근 안에 있는 거야. 그래야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1 대입하면 음수. 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한다. 같아야 한다. 아니죠. 0보다 커야만 하죠. 근데 이거 볼 필요 있을까? 사실상은 보는 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왜냐하면 이 그림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대전제를 깔고 간다고 라고 얘기했던 게 지난 시간 내용이었어. 지난 시간에서는 어떤 거였냐면 두 근이 모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죠. 예, 그때였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죠? 결국 판별식은 굳이 볼 필요는 사실상은 없지 않겠냐. 뭐 이런 입장이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도 판별식은 0보다 뭐하다? 크고 그래도 하는 거야.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무슨 수가 나와야 된다? 음수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 n값을 정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10-7번입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2에 n-1x 플러스 저게 있대요. 한 근은 그대로 그리면 돼요. 그 그림을 그려주면 돼.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는 거야.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 오케이 이렇게 그리면 돼. 그치? 그러면 여기서 다시 x에다 1 대입하면 음수,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양수. 판별식은 뭐 당연히 0보다 커야 되는 건 자명한 일이고 맞습니까? 구근이 명백히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 그 그림.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그럼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1, 1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두 근이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대. 지금처럼 그림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다시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도 양수, x에다가 1 대입해도 양수. 그 다음 판별식이 이제 문제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충분히 있다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어떻다? 같다. 이렇게 얘는 반드시 판별식을 봐줘야 되는 얘기가 또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건 굳이 제가 어차피 지금부터 하는 건 다 단순 연산이니까 답까지 내지는 않겠고 문제에 대한 해석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본 유제를 얼른 한번 다 다시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기본 문제 다시 풀어보시고 유제 문제 싹 다 풀고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연습 문제를 풀이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얼른 다 해보시고 연습 문제 풀이는 바로 이어서 그 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번입니다.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위의 점 중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었다는 거거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그리고 어떠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 상태입니다. 여기에 어떤 점이 있는데 여기까지 거리가 가장 짧아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점이 이렇게 있어. 이제 길겠지. 짧겠지. 뭐 점이 옮겨가면서 점점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분명히 할 거라는 얘기지. 그럼 언제가 그렇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 중요한 개념이에요. 언제냐라는 거거든. 그래서 거리가 최소가 될 때, 이런 상태에서 거리가 최소가 될 때는 요 곡선에서의 어떤 접선이 있었을 거야. 그 접선이 얘랑 둘이 뭐 할 때? 평행할 때. 그때 접점이 있겠지. 평행한 접선. 그러니까 접선이 되게 많을 수 있잖아. 이렇게 된 접선이 있을 수도 있고. 접점이 바뀌면 이렇게 접선이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하필 너라는 직선과 평행할 때, 평행한 접선. 그 많은 접선 중에서 평행한 접선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그때의 접점, 여기 거리가 최소가 되는 그런 점이 된다는 사실이야.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얘는 상식입니다. 상식. 그래서 접선에서의 이제 상식적인 내용이 이제 이런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기울기가 1이니까 얘도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그러한 접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런 점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인데 기울기가 1이면서 내가 이 점을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를 t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럼 여기가 t,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겠지. 그럼 기울기가 1이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1이면서 그런 접선 방정식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1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이런 식의 접선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x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요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되고 여기까지가 상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내용은 이 문제에서 이제 푼다 안 푼다 이 문제를 푸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필요하냐라는 건데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러면 좀 비약일 수 있고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요게 이제 기본 메커니즘이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물론 이 상태에서 풀 수는 있어요. 얘랑 뭐 하니까 요 포물선이 얘잖아. 얘와 얘가 지금 접하는 상태란 말이지. 그럼 연립한 것의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을 연립했을 때의 연립한 방정식 즉 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는 0 얘의 판별식이 몇이면 된다? 0이면 된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 돼야 되고 따라서 계산 마저 해주시면 4로 양면 나눠주고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즉 t가 1이 되어집니다. t가 1일 때가 되는 거야. t가 1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1이니까 1,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겠지. 1, 1 얘도 1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정석적이고 가장 모든 문제에 대응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이 될 거예요.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푸는 게 더 간단하지 않을까요,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기울기가 1이니까 얘는 y는 x 플러스 n 이렇게 놓고선 얘랑 연립해서 n 값을 구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다시 a, b를 대입하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하는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요 방식으로 풀이를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포물선 y는 얘가 1사분면에 위에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난대요. 두 점에서.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자, 1사분면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우리한테 모든 수학 문제에서 존재하는 사분면이라는 걸 우리한테 줄 때는 어떤 얘기냐면 이게 좌표에 뭐를 제시해 주기 위함이냐면 점좌표에 부호를 제시해 주는 저게 워딩이에요. 좌표에 부호를 제시해 주는 상황이에요. 즉 서로 다른 두 점에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은 이제 뭐냐 이거지. 서로 다른 두 점. 이게 두 실근이죠. 도형과 도형이니까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죠. 연립한 방정식의 두 실근의 무슨 좌표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x좌표거든요. 자, 다시 두 내용을 합치면 선생님이 얘기했죠. 좌표에 부호를 제시해준다. 즉, 이 x좌표의 부호가 둘 다 양수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럼 연립해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2k 플러스 4는 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2kx 플러스 2k 플러스 3은 0이 되어집니다. 얘의 두 근이 모두 양수. 얘의 두 근이 모두 양수. 오, 근해 분리네요. 두 근에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두 근이 아니지. 서로 다른 두 근이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그러면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고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부터 해보겠습니다. 2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당연히 0보다 커야 돼. 그러면은 약분해 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고 k가 3보다는 커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합이 양수 2k가 양수 따라서 k가 양수. 세 번째 곱이 양수 2k 플러스 3이 양수.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야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만들어 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있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 0, 3 이렇게 되겠고 3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이 0보다는 크고요. 그럼 세 번째 조건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요. 그럼 얘는 다 합쳐진 곳이지. 다 겹치는 곳. 여기라고 볼 수 있겠죠. 다 겹치는 곳. 이제 그래서 K가 몇보다 크면 된다? 3보다 크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포물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와 얘가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했을 때 포물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또 r이라고 했을 때 자,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있었대. 그리고 bx 플러스 1이 이렇게 지나갔대. 뭐 이렇게 생겼을지 이렇게 생겼지 모르는데 이게 보기 편하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야. 확실히 이렇게 생겼어. b는 양수일 거야. 이제 이 얘기는 아니고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를 P라고 잡고 여기를 Q라고 잡았을 때 포물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있대. 그럼 Y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 이렇게. 얘가 Y축이었다 하자. 이것도 Y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냥 하는 거야. 상황을 보려고. Y축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점을 R이라고 하겠다. 이때 PQR의 넓이 구하기. 이 넓이 구해주는 거야. 아, 그냥 이런 내용인가 봐. 그지? 그럼 이제 여기다가 빌드업을 해나가면 돼요. 자, 여기가 P점이 뭐라고 했냐면 1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P점의 X좌표가. 그러면은 Q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P는 교점이니까 교점의 X좌표
그러니까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 한 실근이 1 플러스 루트 3인 거야. 그럼 다른 한 실근은 당연히 자동으로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자, 요걸 바꾸자. 여기가 p였으면 좋겠다. 여기 p였으면 좋겠고,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3이 됐고,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됐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때 PQR의 넓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만 나오게 되면. 그렇죠. 그럼 여기의 길이가 현재 얼마가 돼? 자, 지금 여기서 볼게요. 얘 기울기 지금 현재 모르는 상태고요. 네, 그럼 정량식으로 써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a, bx 플러스 1. 그러면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마이너스 a가 0입니다. 얘의 두근이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그럼 a, b 다 정해지겠네. 그러네. 그럼 a, b 다 정해지니까 두근의 합이 2입니다.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a가 3이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럼 a는 3. 그러면은 여기가 3이 돼요. b가 마이너스 2. 자, 이제 그림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는 거 의미 있을까? 없지 않아요. 그래도 그릴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이제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볼록하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이렇게 지나갔고, 여기가 1 빼기 루트 3이고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3인데 축이 여기에 정가운데 딱 지나갔고, 여기를 R점이라고 줬고,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3인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다 된 거죠. 그때 요 점을 P라 잡고 요 점을 Q라 잡으면 PQR, 요 삼각형의 뭐 구하기냐면 넓이 구하기. 그리고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이 Y축인데 1이죠. Y절편 1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길이를 밑변으로 삼으면 되죠. 여기 2예요. 여기가 높이가 되지. 높이가 루트 3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이 길이가 루트 3 마이너스 1이에요. 왜냐면 좌표가 얘잖아. 그럼 0에서 얘를 빼줘야, 여기가 지금 0이잖아요. 여기 길이 구하려면 얘에서 얘를 빼줘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 돼요. 요만큼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를 2로 잡아놓고 요만큼의 길이가 필요하죠. 요만큼의 길이는 역시나 그냥 루트 3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넓이 구해보면 따로따로 구해주면 되지.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하기 2 나누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루트 3 플러스 1 곱하기 2 나누기 2 해주시면 되죠. 그 두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주시면 되니까 2루트 3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10-13번입니다. 얘 교점을 이렇게 잡기로 했어요. 얘가 지금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 합이 지금 4라고 했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삼각형의 넓이를, 제가 이거를 갖다가 어떤 다른 교재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다른 교재에서 한번 봤는데, 그 풀다가 이게 도형적인 측면으로 아무리 접근을 해도 얻을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서, 얻을 수 있을 만한 것이 딱히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넓이를 갖다가, 넓이 합을 식으로 쓰는 게 가장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넓이 합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그냥 식으로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연립한 방정식의 교점을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알파와 베타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은 2x 플러스 k의 연립한 방정식의 해예요. 얘의 근이 알파 베타인 거야. 여기 놓고 여기는 구할 수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k입니다. 이 직선의 x절편이 될 테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고, 그랬을 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3은 0이 되어서 얘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요. 두 분의 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사실 정도만 우리가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베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지겠죠. 아니면 알파를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럼 베타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냥 넓이를 써버리는 거지. 여기를 밑변으로 삼아주면 그 대입해주면 되죠. 대입해주면 여기가 얼마인지가 나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를 포물선에 대입하면 식이 복잡해지니까 얘한테 대입을 해줄게요. 그럼 얘는 K가 섞여 있네. 자, 높이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그래도 1차에 대입하는 게 편하겠죠. 1차에 대입해주면 얘의 y좌표가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면요. 여기가 2알파 플러스 K입니다. 2알파 플러스 K예요. 즉 여기가 밑변, 여기가 높이 이렇게 되어지고요. 여기가 밑변, 여기가 높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식으로 작성을 해줄 거예요. 여기에 밑변을 길이를 구해야 되죠. 그건 얘에서 얘를 빼주면 돼요. 와, 상당히 복잡하네.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죠. 네,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얘를 길이를 써주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분의 k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쓸 거예요. 요 길이를 써주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어지냐면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질 거예요. 이제 요 넓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라색깔 삼각형의 넓이만 먼저 써보면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얘죠. 이 길이를 구할 거야. 여기에 좌표가 얘야. 그럼 여기의 길이는 다시 0에서 얘를 빼줘야 되겠죠. 여기가 0이니까. 이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서 여기를 빼줘야 되죠. 0에서 얘를 빼게 되니까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얘가 길이에요.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k가.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 몇 분의면 2분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다시 2분의 1배의 밑변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분의 k였어요. 그리고 높이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 플러스 k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더하게 되면 얘가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호 정리해가면서 문제 풀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이너스 묶어내면 플러스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나왔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또 묶어낼 수 있죠. 그러면은 둘 다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나왔죠. 여기 나온 마이너스와 여기 나온 마이너스 곱해지면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렇게 됐고 좀 더 예뻐졌죠. 그 다음에 얘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묶어내볼게요. 여기서 마이너스 묶어내면 얘가 알파 플러스 2가 되겠죠. 2 플러스 알파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너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이렇게 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묶어내면 마이너스 묶어지고 여기 플러스로 바뀌고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었겠죠. 사라지겠고. 다시 여기서 2도 묶어내 볼게요. 2를 묶어내게 되면 2가 묶여 나오면서 알파 2, 2분의 k가 됩니다. 그럼 요 2 묶여 나온 게 얘랑 곱해지면서 얘는 사라지겠죠. 자, 여기서도 2를 묶어낼 수 있어요. 2를 묶어내게 되면 알파 2분의 k 묶여낸 2가 이 앞에랑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그럼 똑같은 게 두 개 있네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얘는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k의 제곱이 됩니다. 얘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자, 지금 여기까지가 나온 상태예요. 식 정리 여기까지 다 됐고요. 자, 그럼 마저 더 풀어보면 알파 제곱 하니까 2알파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플러스 ak가 되고요. 플러스 4분의 k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플러스 4 나왔을 거야. 그러면 요 4는 여기 4랑 없어졌을 거예요. 0이 됐겠죠, 그러면. 이렇게 됐겠고요. 그 다음에 얘 제곱한 게 나와서 4분의 k제곱으로 나오니까 얘랑 더해지면 얘가 2분의 k제곱으로 바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9배 해줘야 되겠죠. 9배의 얘네들이 곱한 거
2알파, 얘네들을 곱한 거 마이너스 k, 얘네들을 곱한 거 마이너스 2알파 k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것도 a가 아니라 알파죠, 그죠? 그래서 마무리 해주시면 4알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ak예요. 그럼 마이너스 ak 플러스 ak 사라지겠죠. 네, 정리 끝났습니다. 그러면 2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2분의 k제곱 마이너스 2k는 0이 되어지네요.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와. 자, 양변 2 곱해주시면 4, 8, k제곱 4k 이렇게 되어지겠죠. k제곱 마이너스 4 이런 식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파와 k 이제 두 개거든요. 식이 두 가지가 나왔죠. 알파와 k. 네, 문자가 지금 두 개가 남았고 이제 문자를 하나 줄여줘야 되니까 알파와 k 사이의 관계식을 좀 구해봐야 되거든요. 알파와 k 사이의 관계식. 잠시만. 어우, 치기도 너무 복잡하다. 자,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알파가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죠.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k 빼기 3은 0이 되어지겠지.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3 k가 누구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가 3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얘죠. 4배 하면 되지. 그럼 4알파 제곱 플러스 8알파가 12 마이너스 4k죠. 즉 얘 대신에 얘를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러면 끝. 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2가 0이 되면서 이때의 값은 2와 6이 되겠습니다. 자, k가 2 또는 6이어야 해요. 근데 이 k 값은 3보다 지금 3보다 작은 상태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판별식이 몇이어야 되냐면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가 4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그럼 k가 4보다 커야 되니까 2는 배제하고 6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k의 값은 6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10-14번입니다. x에 관한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이거 풀이 안 했나?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지금 애매하거든. 사실상 얘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원래는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에 마이너스 x랑 k.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즉 교점이 두 개다. 이런 얘기인 거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이항을 해서 이 상태를 바꿔줘도 괜찮다는 얘기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와 y는 k.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다는 거야. 이건 어디까지나 문제에 대한 그냥 접근법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게 문제의 풀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오히려 더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근데 이 그래프가 사실 좀 그리기가 얘를 그리는 게 조금 애매해서 얘를 그린다라는 게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얘를 그려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뭐 두 개 다 풀어볼 건데 두 개 다 해보자. 이게 좀 복잡할 거야 이게 더. 이런 경우에는. 근데 그래도 얘도 한번 풀이를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교점이 두 개여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원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인. 근데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와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 축은 0이었으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이게 절대값이 돼서 올라갔으니까 여기의 좌표가 1이 되겠지. 여기 높이가 1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판단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랑 여기. 지금 빨간 색깔 그래프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저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 y는 x 플러스 k예요.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이죠. 이렇게 일자리 어떤 직선일 거야. x 플러스 k라는 직선.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친구가 잠시만요. 자, 이 친구가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하면 두 점에서 만나요. 얘가 더 가서 저쪽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얘도 두 점에서 만나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 접하는 순간 세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죠? 저 동그란 부분에 접하는 순간 세 점에서 만나게 돼요. 자, 그림이 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요. 여기 어딘가와 여기에서. 여기에 이렇게 접해서 날아가게 되면요. 이 포물선에 접하는 순간 점이 세 점이 돼요. 그리고 계속 네 점이었겠죠. 그랬다가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다시 세 점으로 바뀌어요.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세 점으로 바뀌어요. 그랬다가 두 점이 돼요. 두 점이 돼요. 그러다가 한 점이 돼요. 자, 여기가 한 점입니다. 두 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두 점이야. 여기가 세 점입니다. 여기도 세 점이었어요. 이 사이엔 네 점이에요. 그랬다가 여긴 다시 두 점이에요. 그럼 두 점인 곳을 구해야 되니까 기준이 이때보다 이때와 이때 사이가 돼야죠. 세 점과 한 점 사이. 그 다음에 여기 세 점이 되는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즉 기준선이 되는 게 요 점과 요 점이어야만 한다는 얘기야. 즉 포물선과 뭐 할 때? 접할 때. 즉 포물선의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원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1 두 가지인데 여기와 여기 부분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이고 여기 볼록 올라온 요 부분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부분인 거거든. 즉 x 플러스 k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과 뭐 할 때냐면 접할 때 세 점이 돼요. 그리고 x 플러스 k가 몇 컴마 몇을 지날 때냐면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 세 점이 돼요.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 그러면 세 점이 돼요. 그럼 이 두 가지 케이스만 해결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접할 때니까 연립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죠. 접하는 거니까 연립한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되겠고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얘가 0이 돼야 돼. 따라서 k 값이 4분의 5여야 돼. 즉 요때의 k 값이 4분의 5란 얘기야. 자, 이제 요때의 k 값만 구하면 돼요. 그건 요 밑에 있는 거죠.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0이 될 때야. 그러니까 k가 얼마일 때? 1일 때가 되겠죠. 요때는 k가 1일 때예요. 다시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생각해야 되겠네. 요때보다는 어때야 되니까?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x 플러스 k가 1,0을 지날 때 1이에요. 그죠? 그러면 1,0이니까 1 플러스 k가 0이 될 때예요. 즉 k가 마이너스 1이 될 때야. 그러면 요때가 k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그럼 k가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되고
1보단 작아야 되고, 그리고 4분의 5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되고 1보단 작아야 되고 그러면서 K가 4분의 5보다는 커져야 한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10-15번 마지막입니다. 연습 문제. 중요한 문제는 다 한 것 같고. 자, 여기서 얘의 한 근을 이거는 풀 건 아니고요. 그냥 표현이 좀 독특한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한 근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가 1이었다라는 얘기는 그 한 근이 0과 1 사이에 있는 수란 얘기야. 근데 반올림에서 1이 됐으니까 2분의 1보단 커야 되겠죠.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 근이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근의 범위를 주어준 거야. 그러니까 근의 분리 문제죠. 한 근이 2분의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런 얘기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었겠고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됐을 텐데 한 근이 2분의 1과 몇 사이에 있냐면 1 사이에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서 문제를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물론 2분의 1과 1의 포지션이요. 2분의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란 얘기잖아. 그럼 이제 하나만 추려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그럼 합이 마이너스 1이려면 다른 한 근이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지. 이 빨간색의 경우라면 한 근이 여기 있잖아. 2분의 1과 1 사이. 그럼 얘도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 두 근을 더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거든.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이 빨간 색깔의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돼야 얘는 양수, 얘는 음수가 되면서 적어도 더했을 때 합이 마이너스 1인 거를 충족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15번도 한번 풀어보시고, 물론 뭐 다른 문제도 좀 다 풀어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10챕터가 마무리가 됩니다.